안녕하세요. 전라도 남자입니다. 전라도 남자가 바라보는 이번 계엄령 사태, 그 이유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란죄 성립 요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내란죄 성립 요건 안 됩니다. 법정에서 직접 나설 듯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또 검찰, 경찰 수사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채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현재 탄핵 심판 공개 변론에도 출석해서 직접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의지도 밝혔어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도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자, 윤 대통령 측 입장 발표와 관련한 소식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자, 첫 소식은 이렇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를 돕기로 한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난 변호인단의 향후 수사 대응과 재판 전략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우선 내란죄는 성립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죄가 일단 성립하려면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과 폭동이 존재해야 합니다. 폭동이 없었잖아요. 한 지역을 지배했나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도 없었고 폭동도 아니었다는 거죠.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보인 윤석열 대통령 입장과 동일합니다. 국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일시적인 그냥 잠깐의 소요가 있었던 거죠. 석 변호사는 상식선에서 봐도 내란이 될 수 없다. 소란 정도에 가깝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 내란이 났으면 경제가 이렇게까지 회복이 되겠냐? 기자들에게 반문하기까지 했어요. 일단 야당과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헌재 인원을 3명을 더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포함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탄핵소추위원단에 윤 대통령과 악연이었던 사람들을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탄핵소추위원단이 꾸려지면 상당히 좀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른바 검사 역할을 맡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모두 11명으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첫 회의가 열렸어요. 윤 대통령과 악연이 깊은 의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죠. 정청래 법사위원장, 문제가 많죠, 이 사람. 단장으로 하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드디어 구성이 되었는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9명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개혁신당 천하람 모두 11명으로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내비쳤죠. 오늘 아침에. 탄핵소추단에는 판사, 검사 등 법조인 출신들이 주로 참여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단 활동 경험이 있는 박범계 의원과 이춘석 의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정말 깊은 악연이 있는 의원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이른바 반윤검사로 알려진 이성윤 의원이죠. 하지만 이성윤 의원이 그만한 능력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여준 게 없잖아요, 이 사람. 자, 그의 인간대응과 무도함을 누구보다 잘 봤다. 윤석열 정권의 심판은 시대 정신이자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상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자신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몫으로 탄핵소추단에 참여한 박은정 의원도 윤 대통령과 깊은 악연이 있죠. 지난 2020년 법무부 감찰 담당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찰을 주도했고 국회에 들어와서는 특검법을 줄줄이 발의했던 그런 인물이죠. 윤석열 정권의 전매 특허이자 자의적 공정과 법치에 국민들의 인내심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다고 계속해서 윤석열을 탄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탄핵소추단은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재판 전략 방향과 대리인단 구성을 조금 더 논의할 것 같습니다.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상. 현재는 지금 계속해서 현 상태 위주로 재판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소식은 지금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자, 홍준표, 계엄은 국지적 소란이다. 자, 홍준표가 오늘 이렇게 말했죠. 계엄은 국지적 소란일 뿐이다. 직권남용죄 정도는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내란 혐의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을 잘 알죠. 내란죄는 국헌 논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법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 목적법이 아니라는 거죠.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일단은 폭동이 요구되어야 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에 해당하는 행위가 벌어져야 하는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 때는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 소수, 소란 수준에 그쳤으므로 내란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만 비상계엄 남용죄 정도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때는 적폐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하며 정신들을 차리자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독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우선 내일 국회에서 탄핵소치위원단이 어떻게 활동을 할지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